김중희 이번 훈련 계획서 다시 써.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아, 중위 주제에 지적받고 싶어? 그냥 다시 쓰라면 다시 써.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VIP 참관 훈련 때는 뒤쪽에서 서류나 정리해. 앞에서 설명하는 건 남자 간부들이 하는 거야. 제가 이 훈련의 기획자입니다만. 기획자가 뭐 어때? 보기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아서 해, 김중희.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집안 정리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1초만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의 새벽은 언제나 칼날처럼 차갑다. 김세희 중위의 눈꺼풀이 열리는 순간 이미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 시계 바늘이 5시를 가리키기 전 그녀는 이미 침상에서 일어나 군복을 정갈하게 입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세희의 모습은 완벽했다. 단추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층기가 역력했다. 어젯밤 새벽 3시까지 훈련 계획서를 수정하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완벽해야 한다. 세희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주문이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함이 필수였다. 실수는 곧 약점이 되고 약점은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특히 그녀 같은 여성 장교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 세희야, 정말 군대에 가겠다는 거냐? 아버지 김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시 소장이었던 그는 딸의 ROTC 지원 의사를 듣고 완전히 돌변했다. 네, 아빠. 오빠 대신 제가. 오빠 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다. 너까지 잃을 수는 없다. 세희는 그때를 기억했다.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후였다. 집안은 여전히 상복을 벗지 못한 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오빠가 꿈꿨던 일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꿈? 아버지가 비웃듯 웃었다. 군대가 무슨 꿈이야? 특히 여자에게는? 그 순간 17살 세희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해. 군대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그럼 아빠도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네요? 세희야,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바닥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아빠는 오빠만 사랑했어요. 세희가 소리쳤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 게 아니야, 세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왜 제 꿈을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그날 밤 세희는 책상 위에 놓인 ROTC 지원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여자도 얼마든지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희는 고개를 젓고 과거의 기억을 떨쳐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내무반 복도를 걸으며 세희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27년간 살아오며 그녀가 배운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완벽함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세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남성 간부들이 모여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세희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런 여유로움이었다. 아, 김중희님.
이소희가 세희를 발견하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간부들도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치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온 것처럼. 벌써 일어나셨네요. 역시 모범 간부시네요. 훈련 준비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희의 대답은 간결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이소희는 어제 술자리에서 최중령의 험담에 동조하며 웃던 사람 중 하나였다.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럼 저희는 간부들이 어색하게 흩어졌다. 세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었다. 너무 완벽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게을러 보이게 만드는 존재였다. 홀로 남겨진 복도에서 세희는 잠시 멈춰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철책선 너머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세희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작전 준비실에 들어선 세희는 컴퓨터를 켜고 어젯밤 작업하던 파일을 열었다. 모니터에 떠오른 것은 그녀가 지난 한 달간 밤을 새며 완성한 훈련 계획서였다. 총 5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매 페이지마다 세밀한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 있었다. 기상 조건부터 지형 분석, 병력 배치, 장비 운용, 비상 상황 대응책까지 그 어떤 변수도 놓치지 않은 완벽한 계획서였다. 아버지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완벽한. 하지만 최중령은 다시 쓰라고 했다. 구체적인 이유 설명도 없이 그저 중이 주제라는 말과 함께 세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이 갑자기 흐릿해 보였다. 눈이 피로해서가 아니었다. 마음이 지쳐서였다. 문득 오빠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둘이 함께 집 근처 언덕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그날. 세희야, 너도 정말 군인이 되고 싶어? 응, 오빠처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특히 내가 여자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때 세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상관없어.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오빠가 웃으며 세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세희는 다를 거야. 분명 멋진 군인이 될 거야. 약속해, 오빠. 내가 군인이 되면 오빠 목까지 열심히 할게. 약속한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이제 세희는 행복하지 않았다.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김진수 중장은 새벽 6시부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 부대에서 올라온 여러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원도 GOP 부대에서 올라온 월간 간부 평가서. 그 중에서도 김세희 중위 항목. 우수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김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5년 전 그 끔찍한 다툼 이후로 딸과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다. 아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딸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았다. 자신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김진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감사실에서 비밀리에 올라온 보고서였다. 각 부대의 성희롱, 성차별 사례에 대한 신고 현황이었다. 강원도 GOP 부대 항목을 보니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 신고 대상은 최만식 중령. 피해자는 김세희 중위. 김진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딸이 혼자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었구나.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5년 전 자신이 딸의 꿈을 꺾으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딸은 자신 없이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아니, 정말 그것뿐일까? 오전 9시 대대지휘부 회의가 시작되었다. 세희는 수정된 훈련 계획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다. 어젯밤 새벽 4시까지 작업해서 완성한 새로운 버전이었다. 회의실에는 이미 다른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최중령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다. 김중희, 계획서 수정했나? 네, 수정 완료했습니다. 세희가 계획서를 건네자 최중령은 대충 훑어보기만 했다. 52페이지 분량을 30초도 안 되어 다 본 척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좀 낫네. 그런데 여기 이 부분. 최중령이 아무 페이지나 펼쳐놓고 지적했다. 이런 복잡한 건 빼고 간단하게 해. 너무 복잡하면 현장에서 혼란만 일으켜. 세희의 이마에 혈관이 돋았다. 그가 지적한 부분은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이었다. 실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는 비상 상황? 최중령이 비웃듯 웃었다. 여기가 전쟁터야? 훈련이야? 이론만 아는 ROTC 출신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현실성이 없어. 다른 간부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세희를 옹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이야, 최중령이 계속했다. 여자가 이런 복잡한 걸 만들어봤자 소용없어. 결국 남자들이 다 해야 하는데. 그 순간 세희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해. 군대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5년 전 그 말이 지금 최중령의 입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다. 마치 아버지와 최중령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세희가 입을 열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최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중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질문을 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최중령이 큰 소리로 웃었다. 중희가 중령에게 질문을 한다고? 박대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중령님, 김중희는 정말 유능한 간부입니다. 박대위, 최중령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끼어들 일이야? 박대위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만이 어려 있었다. 어쨌든 최중령이 세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써. 그리고 앞으로는 분수를 지켜. 분수요? 여자로서의 분수 말이야. 그 순간 세희의 뇌리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쳐갔다. 인관식장은 화려했다. 새로 인관하는 장교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찬 대강당. 세희는 무대 위에서 가족석을 찾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만 혼자 앉아 있었다. 빈 의자 하나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인관식이 끝난 후 다른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동안 세희는 어머니와 단둘이 서 있었다. 아빠는요? 급한 업무가 있다고 하시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세희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일부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도 제가 군인 된 걸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날 밤 세희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오늘 인관했어요. 이제 정말 군인이에요.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수고했다. 몸 건강히 잘 지내라. 형식적인 답장이었다. 축하나 자랑스럽다는 말은 없었다.
그때 세희는 다짐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알겠습니다. 세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마치 영혼이 빠진 인형이 내는 소리 같았다. 최중령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회의실에 남은 다른 간부들도 어색한 기침 소리를 내며 하나둘 자리를 비웠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세희 혼자뿐이었다. 홀로 남겨진 회의실에서 세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탁자 위에 놓인 훈련 계획서를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빠 말이 맞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여자로서 군대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걸까? 하지만 즉시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빠와의 약속도 아버지에게 증명해야 할 것도 남아 있었다. 김진수는 감사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다. 중장님, 강원도 GOP 부대 상황이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해? 성차별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세희 중위 관련해서. 김진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최만식 중령이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신고입니다. 여러 병사들이 익명으로 신고를 해왔는데 김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이 혼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중장님, 시간을 좀 더 주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네. 김진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직접 개입하면 딸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그날 오후 세희는 훈련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전술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실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침투 훈련이었다. 2분대 좌측으로 우회 기동. 세희의 명령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지휘 하에서는 늘 이런 식이었다. 명확한 지시, 신속한 실행. 김일병, 엄폐물 활용해서 전진. 네, 중위님.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세희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잡념을 떨쳐낼 수 있었다. 순수하게 군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다. 과연 아버지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여전히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까? 훈련 종료. 1시간 반에 걸친 훈련이 끝났다. 병사들이 헐떡이며 집결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힘들었지만 뭔가를 배웠다는 성취감이었다. 오늘 훈련 어땠어? 세희가 병사들에게 물었다. 재미있었습니다. 김일병이 대답했다. 중위님이 알려주신 엄폐 기술 정말 유용해요. 그래. 다음에는 더 어려운 걸 해볼까?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의 반응을 보며 세희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적어도 이들은 자신을 실력으로 평가해줬다. 성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최중령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김중희, 뭐 하는 거야? 훈련 진행 중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훈련 하라고 했어? 계획서에 없던 건데? 세희가 당황했다. 분명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던 훈련이었다. 계획서 3페이지에. 3페이지? 최중령이 비웃었다. 내가 그런 거 승인한 적 없는데? 임의로 훈련 추가하면 어떻게 해? 다른 간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 뭐? 내가 잘못 본 거 아냐?
최중령의 목소리가 커졌다. ROTC 출신들은 항상 이래.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변명부터 하고. 병사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다. 자신들이 열심히 참여했던 훈련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계획서에 없는 훈련 임의로 하지 마. 알겠나? 네. 그리고 병사들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여자가 남자들한테 무리시키는 것 같아서 보기 안 좋아. 그 순간 세희의 이성이 날아갔다.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 번에 폭발했다. 여자라서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제가 여자라서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다는 뜻인가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그 순간 세희의 머릿속에는 5년 전 아버지와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빠는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17살 세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사랑한다고요? 그럼 왜 제 꿈을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김진수는 답답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딸은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세희야, 군대는 정말 험한 곳이야. 특히 여자에게는. 또 여자라는 이유네요. 이유가 아니라 현실이야. 내가 3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는데. 그럼 아빠는 평생 그런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어요? 김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는 그런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세희야,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려고. 지키려고요? 아빠가 지키고 싶었던 건 오빠였지. 저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군인 되는 걸 말렸을 거예요? 김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그렇군요. 세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아빠에게 저는 그냥 여자일 뿐이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죠. 세희야, 제발. 오빠는 꿈을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아빠는 성별만 보시는군요. 그날 밤 세희는 방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울었다. 아버지도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다. 둘 다 서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랐다. 김중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최중령의 목소리가 세희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주변의 간부들과 병사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최중령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당장 부대 복귀해서 반성문 써. 그리고 내일까지 사과문 제출하고. 사과문요? 뭘 사과하라는 건가요? 상관에게 대든 것. 대든 게 아니라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병사들까지. 최중령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도 자신이 왜 세희를 이렇게 대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어쨌든 부대 복귀해. 최중령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떠났다. 다른 간부들도 어색하게 흩어졌다. 세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병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중위님,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세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김진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감사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던 그는 문득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가 세희를 너무 혼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왜 갑자기? 그냥
임관한 지 벌써 4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김진수는 답답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은 맞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딸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늦었을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다. 당신이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가서 말해보세요. 하지만 세희가 원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알아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김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늦은 걸까?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감사실장으로부터 온 급한 전화였다. 중장님, 오늘 강원도 GOP 부대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세희 중위가 최만식 중령과 공개적으로 대립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진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떤 상황이었나? 최중령이 성차별적 발언을 했고 김중희가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이 혼자서 그런 상황을 감당해야 했구나. 지금 상황은 김중희가 반성문과 사과문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알겠네. 김진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날 밤 세희는 혼자 내무반에 앉아 있었다. 반성문을 써야 했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다. 무엇을 반성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세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에게 알려질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 문득 오빠가 남긴 일기장이 생각났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 썼던 일기. 세희는 침대 서랍에서 그 일기장을 꺼냈다. 2018년 3월 15일. 오늘 ROTC 지원서를 제출했다. 드디어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세희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형이 되고 싶다. 오빠의 글씨를 보며 세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오빠가 꿈꿨던 군대는 이런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2018년 4월 2일. 세희가 나도 군인 되고 싶다고 했다. 아빠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지만 세희라면 분명 훌륭한 군인이 될 거라고 믿는다. 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세희는 일기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는 자신을 믿어줬구나. 아버지와는 달리. 2018년 4월 15일. 아빠와 세희 진로 문제로 큰 싸움이 있었다. 세희가 울면서 방에 들어가고 아빠도 화를 내셨다.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세희 편을 들어주고 싶다. 세희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다. 세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오빠도 아버지와 갈등을 겪었구나. 일기장을 덮고 세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철책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너머에는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빠,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마음속으로 던진 질문의 대답은 오지 않았다. 세희야, 전화 좀 받아봐. 어머니가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다. 임관 후 첫 휴가를 나온 세희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누구세요? 아빠야. 5개월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임관식에 오지 않은 이후로 처음이었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군대 생활 힘들지? 아니요.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또 침묵. 세희는 아버지가 사과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몸 건강히 잘 지내라. 네. 그렇게 짧은 통화가 끝났다. 세희는 실망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의 실망감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4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다른 아버지들이 군인인 자녀를 자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였다. 세희는 결국 반성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글이었다. 앞으로 상관의 지시를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질문으로 혼란을 야기한 점 사과드립니다. 거짓말 같은 글이었지만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세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어제 일이 벌써 소문이 났을 것이다. 오전 9시 최중령 사무실 앞에 선 세희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뭔가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 같았다. 들어와. 세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중령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세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반성문 가져왔나? 세희가 반성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최중령이 대충 훑어보더니 서랍에 집어넣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조심해. 그리고 말이야, 최중령이 비로소 세희를 쳐다봤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 인정하고 적당히 해.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로서의 한계 말이야. 억지로 남자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세희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최중령이 비웃었다. 굳이 말해야 해? 여자는 여자야.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만큼 할 수 없어. 그 순간 세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이 사람의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세희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더 이상 싸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사무실을 나온 세희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그 시각 김진수는 출근길에 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제 감사실로부터 들은 보고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즉시 감사실장을 불렀다. 강원도 GOP 부대 상황 어떻게 됐나? 김세희 중위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김진수의 가슴이 아팠다. 딸이 굴복한 것이다. 다른 조치는?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김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VIP 참관 훈련 일정이 어떻게 되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수는 결심했다.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일정에 내가 참관하겠네. 중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예고 없이 깜짝 참관으로. 감사실장이 놀랐다. 김진수 중장이 직접 GOP 부대에 참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혹시 김세희 중위와 관련이 있습니까? 김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그 부대 전체 분위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 감사실장이 나간 후 김진수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희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싶다. 점심시간 세희는 홀로 부대 뒤편 언덕에 앉아 있었다.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먼 산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세희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문득 오빠와 함께했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둘이 함께 집 근처의 이런 언덕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그날. 세희야, 너도 정말 군인이 되고 싶어? 응, 오빠처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특히 내가 여자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때 세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상관없어.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오빠가 웃으며 세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세희는 다를 거야. 분명 멋진 군인이 될 거야. 약속해, 오빠. 내가 군인이 되면 오빠 목까지 열심히 할게. 약속한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이제 세희는 행복하지 않았다.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오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세희가 중얼거렸다. 바람만이 대답을 대신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 대위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 있었네요. 찾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 대위가 세희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중희,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네요.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세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티가 났나요? 당연하죠. 어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박 대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대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희가 물었다. 제가 여자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 부대에서 가장 유능한 간부 중 하나인데. 하지만 최중령님은 옛날 사람이에요. 시대가 바뀌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박 대위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의외였어요. 여성 간부가 와서 훈련을 맡는다니까.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실력에는 성별이 상관없다는 걸. 세희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고마워요, 대위님. 뭐려?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박 대위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김중희, 혹시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세희가 고개를 돌려 박 대위를 바라봤다. 예리한 질문이었다. 가끔요. 그럴만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후배들도 꿈을 가질 수 있어요. 후배들요? 네. 앞으로 들어올 여성 간부들 말이에요. 당신이 길을 만들어줘야 그들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테니까. 박 대위의 말에 세희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는 것을. 네, 알겠어요.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박 대위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박 대위가 떠난 후 세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김진수는 딸의 4년간 복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일반적인 간부 관리 차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다. 훈련 기획 능력 우수, 부하 관리 능력 탁월, 위기 대응 능력 뛰어남. 모든 평가가 최상급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기록에는
다른 내용들이 눈에 띄었다. 스트레스 지수 증가, 대인관계에서 소극적 성향 보임, 가끔 과도한 완벽주의 성향. 김진수는 가슴이 아팠다. 딸이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때 감사실장이 들어왔다. 중장님, 추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강원도 GOP 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입니다. 감사실장이 건넨 파일을 보니 부대원들의 익명 설문조사 결과였다. 김세희 중위에 대한 부대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 정말 훌륭한 간부입니다. 우리를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실력도 뛰어나고 인격도 훌륭합니다. 중위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발전했어요. 최중령님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진수는 마지막 답변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다. 최만식 중령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성차별적 발언과 관련해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김진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VIP 참관 훈련 일정을 당겨라. 당겨요? 내일 당장 가겠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워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김진수는 결심했다. 딸을 도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5년 전 그날 밤 세희와 큰 싸움을 한 후 김진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딸의 절규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는 오빠만 사랑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 자신이 정말 아들만 사랑했던 걸까? 사실 김진수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것을, 군인은 남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30년간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본 것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세계였다. 세희가 그런 곳에서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것이 진짜 이유였다.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꿈을 꺾으려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 그날 밤 김진수는 결국 딸의 방문 앞에 가서 노크를 했다. 세희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딸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다.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30년간 믿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딸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었고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 김진수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세희야, 아빠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싶다. 이틀 후 저녁, 부대 전체 회식이 있었다. 원래 회식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최중령이 정기적으로 여는 자리였다. 참석은 사실상 강제였다. 세희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참 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왔다. 회식장은 이미 달아오른 분위기였다. 술이 들어간 간부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세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최중령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김중희도 왔네. 어서 와서 앉아. 최중령이 자신 옆 자리를 가리켰다. 세희는 내심 거부하고 싶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술이 더 들어갈수록 최중령의 말은 거침없어졌다. 요즘 군대 참 많이 변했어. 여자도 받고 ROTC도 받고. 그의 시선이 세희에게 향했다. 하지만 말이야, 군대는 원래 남자들이 만드는 곳이야.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지. 다른 간부들이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특히 ROTC 출신들은 더 그래. 학교에서 놀다가 와서 선임들 가르치려 들어. 최중령의 시선이
다시 세희에게 향했다. 중이 주제에 영광급 일을 하려고 하고 말이야. 세희의 젓가락이 멈췄다. 밥그릇 위에서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세희의 머릿속에는 5년 전 아버지의 말이 메아리 쳤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해. 군대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었다. 똑같은 편견이었다. 중령님, 그건 좀. 박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뭐가 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최중령이 손을 휘저으며 막았다. 여자한테 중요한 훈련을 맡기는 게 말이 돼? 하지만 김중희는 정말 유능하잖아요. 이소희가 끼어들었다. 이번 훈련 계획서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고, 유능해? 최중령이 코웃음을 쳤다. 그게 유능한 거야?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고. 아니에요. 박대위가 더 강하게 말했다. 정말 완성도 높은 계획서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래요, 중령님. 정소희도 말했다. 김중희 실력은 정말 인정해야 해요. 최중령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할 줄 알았던 부하들이 오히려 세희를 옹호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뭘 알아? 저희가 직접 같이 일해봤으니까 알죠. 박대위가 단호하게 말했다. 실력에는 성별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김소희도 합세했다. 김중희님 덕분에 우리 부대 훈련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세희는 믿을 수 없었다. 평소에는 최중령 앞에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던 간부들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여러분, 세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희님은 가만히 계세요. 박대위가 말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최중령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황한 것 같았다. 어쨌든. 그가 중얼거렸다. 내 생각은 그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 세희를 공격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회식이 끝난 후 세희는 동료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고마워요, 여러분. 세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뭐려? 박대위가 웃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맞아요. 이소희도 말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인정받아야죠. 세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정소희가 말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세희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다. 동료들의 지지가 고마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세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 아버지 말대로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김세희 중위님,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2년생 이지은입니다. 중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간부로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을 모르는 후배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중위님, 저는 ROTC 1년생 박미영입니다. 중위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들이 왔다. 모두 여성 사관 생도들과 ROTC 생도들이었다. 세희는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김진수는 내일 딸의 부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5년 만에 딸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내가 다가왔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세희가 좋아할까요? 김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분명 딸은 자신의 개입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가야겠어. 왜요? 아버지니까. 김진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세희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오빠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세희의 모습. 내가 너무 늦었을까?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세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어젯밤 받은 후배들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포기할 수는 없어.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세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오전 브리핑에서 최중령이 발표한 내용은 세희를 더욱 낙담시켰다. 다음 주 VIP 참관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설명은 박 대위가 맡는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기획한 훈련을 다른 사람이 설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훈련은 김중희가, 박 대위가 말하려 했지만 최중령이 막았다. 결정된 일이야. 김중희는 뒤에서 서류 정리나 해. 세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브리핑이 끝난 후 박 대위가 세희에게 다가왔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거부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대위님이 잘해주세요. 세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김진수 중장은 헬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중장님, 정말 예고 없이 가시는 건가요? 수행원이 물었다.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김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딸 생각을 했다. 5년 만에 만나게 될 딸.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세희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싶다. 헬기가 서울 상공을 벗어나 강원도 방향으로 향했다. 1시간 후면 딸이 있는 부대에 도착할 것이다. 오후가 되자 세희는 훈련장 준비를 위해 나왔다. 비록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기획자로서 마지막 점검은 해야 했다. 훈련장을 둘러보며 세희는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을 인정받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중희님, 뒤에서 김일병이 다가왔다. 뭐야? 저희들 얘기인데요. 내일 훈련 때 정말 중희님이 설명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됐어. 하지만 이건 중희님이 만든 훈련인데. 김일병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괜찮아. 박 대위님이 잘 해주실 거야. 괜찮지 않아요. 김일병이 소리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세희가 놀랐다. 평소 조용했던 김일병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김일병, 저희가 더 참을 수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중희님을 무시하는 거 정말 화가 나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중희님,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없을까요? 다른 병사가 물었다. 세희는 감동했다. 병사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써준다는 것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희들이 나서면 안 돼. 너희들만 손해봐.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세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내일이 아닌데
벌써 VIP가 온 것일까? 헬기 소리네요. 김일병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세희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가 보였다. 내일이 아니었나?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 세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갑작스러운 VIP 방문. 과연 누가 온 것일까? 헬기가 착륙장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세희는 예감이 들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헬기가 착륙하자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예고 없는 VIP 방문이었다. 최중령이 급하게 달려와 간부들을 소집했다. 갑자기 상급 부대에서 VIP가 온다는 연락이 왔어. 모든 준비 상황 점검해. 간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세희도 함께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아했다.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누가 오는 거예요? 박 대위가 물었다. 김진수 중장이라고 하네. 그 순간 세희의 동작이 멈췄다. 김진수 중장. 바로 아버지였다. 왜 갑자기? 세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자신이 있는 부대에 온다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김중희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한데? 박 대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희는 얼른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여전히 자신은 뒤에서 서류나 정리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그녀를 동요시켰다. 아빠는 나를 어떻게 볼까? 여전히 실망스러워할까?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기대와 두려움, 그리움과 원망이 함께 밀려왔다. 헬기 착륙장으로 향하며 세희는 깊은 숨을 쉬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준비는 되어 있었다. 오전 10시 멀리서 헬기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훈련장에 집결한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세희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5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어떻게 볼까? 여전히 실망스러워할까?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았다. 거대한 날개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주변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간부들이 일렬로 정렬했고 최중령이 맨 앞에 섰다. 세희는 뒤쪽에 서 있었다. 평소대로라면 VIP 접견에서 빠지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상대가 자신의 아버지였으니까. 헬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세희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진수 중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5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도 많이 하얘졌고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그의 위엄만큼은 여전했다. 중장 계급장이 햇빛에 번쩍였고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세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런 상황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상상하기를 거부했었다. 김진수 중장이 정렬된 간부들 앞을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중령 최만식입니다. 최중령이 큰 소리로 인사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김진수 중장은 잠깐 최중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선을 다른 간부들에게 돌렸다. 세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오갔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세희도 마찬가지였다. 반가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쳤다.
하지만 둘 다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곳은 공적인 장소였고 아직 누구도 그들의 관계를 알아서는 안 되었다. 훈련 준비 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김진수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네, 이번 훈련은 최중령이 열심히 설명을 시작했다. 하지만 세희가 보기에 그의 설명은 피상적이고 부정확했다. 당연했다. 그는 이 훈련을 기획하지 않았으니까. 김진수 중장이 갑자기 손을 들어 최중령의 말을 멈췄다. 잠깐만요. 이 훈련의 실제 기획자는 누구입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최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물론 제가 묻는 것은 지휘 책임자가 아니라 실제 기획자입니다. 김진수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이런 세밀한 계획을 중령께서 직접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중령이 말을 잇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킬 것이 뻔했고 진실을 말하자니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 같았다. 그가 머뭇거렸다. 그때 세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5년간 묵혀둔 모든 감정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 훈련의 기획자는 저입니다. 육군 중위 김세희입니다. 김진수 중장이 세희를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이 만났을 때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돌았다. 아버지와 딸이 공적인 장소에서 마주하는 첫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설명은 김중희가 하는 것이 맞겠군요. 하지만 최중령이 끼어들려 했다. 하지만 뭔가요? 김진수 중장의 목소리에 찬기가 돌았다. 기획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미 박 대위에게 누가 언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김진수 중장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최중령이 당황했다. 여성 간부라서 뒤로 빼놓았다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다. 보기 좋게 하려고. 보기 좋게요? 김진수 중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실제 기획자가 설명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것 아닙니까? 주변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세희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김중희, 김진수 중장이 세희를 불렀다. 훈련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 김진수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5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린 소녀가 아니라 당당한 군인이 서 있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5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딸의 꿈을 꺾으려 했던 것, 여자라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했던 것, 모두가 잘못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후회보다도 자랑스러움이 더 컸다. 딸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있다는 것이. 세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세희는 아버지와 마주선 순간 5년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임관식에 오지 않았던 아버지, 차가운 전화 통화들, 그리고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눈빛은 달랐다. 5년 전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뭔가 따뜻하고 미안해하는 시선이었다. 아빠, 정말 저를 인정해 주실 건가요? 세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번 기회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훈련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세희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이 한 번에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세희가 직접 설명을 맡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실전적 상황 대응입니다. 세희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5년간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 이 순간에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야간 침투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진수 중장이 자세히 듣고 있었다. 가끔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비상계획비 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세희는 서류를 펼쳐놓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상 조건, 지형 분석, 병력 배치, 장비 운용, 통신 체계까지 그 어떤 변수도 놓치지 않은 완벽한 계획이었다. 김진수 중장은 점점 놀라워했다. 딸의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다. 병력 배치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1분대는 정면 견제를 담당하고 2분대는 좌측 우회, 3분대는 우측 우회를 통해 적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희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김진수 중장은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틀렸구나. 완전히 틀렸어. 5년 전 자신이 딸의 꿈을 꺾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 딸은 정말로 훌륭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김진수 중장은 말없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때로는 병사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런 훈련 자주 해봤나? 네. 중위님이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어요. 어떤 점이 좋은가? 중위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중위님은 우리를 정말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성별이나 배경 따지지 않고요. 병사들의 답변을 듣는 김진수 중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안쓰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대답 성별이나 배경 따지지 않고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딸이 그런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김진수 중장이 평가를 했다. 인상적입니다. 이런 수준의 훈련 계획을 중위가 혼자 기획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최중령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제가 전체적인 감독을. 최중령. 김진수 중장이 날카롭게 최중령을 불렀다.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휘소 안에서 둘만 남겨진 상황. 세희는 밖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었다. 다른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최중령. 김진수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했다. 네, 중장님. 김세희 중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나름대로요? 김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방금 본 실력이 나름대로입니까? 최중령이 당황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왜 실제 기획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경험이 더 많은 간부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경험이요? 김진수가 서류를 펼쳤다. 여기 김세희 중위의 복무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평가가 최상급입니다. 이런 간부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최중령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김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감사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들입니다. 중령님의 성차별적 발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최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적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김진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증인도 있고 녹음 자료도 있습니다. 최중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인사발령입니다. 중령님은 다른 부대로 전출됩니다. 하지만 결정된 일입니다. 김진수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30분간의 대화 동안 그는 최중령의 모든 변명을 차단했다. 30분이 지났다. 세인은 밖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심각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네요. 박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장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이소희가 대답했다. 세인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온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그때 지휘소 문이 열렸다. 최중령이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세희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했다. 이어서 김진수 중장이 나왔다. 김중희,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왔다. 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대화. 둘이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다. 부대 뒤편의 작은 정자.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단둘이 마주선 순간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5년간 쌓인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세희야. 김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공적인 호칭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호칭이었다. 네. 세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말에 세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5년간 기다렸던 말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고 있다. 내가 여기서 겪은 일들도 다 알고 있어. 어떻게? 군 내부 감사실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온다. 특히 간부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신고는 더욱 그렇지. 김진수가 계속 말했다. 김일병을 비롯해서 여러 병사들이 꾸준히 신고를 해왔다. 최중령의 성차별적 발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말이야. 세희는 깜짝 놀랐다. 병사들이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와 계획서도 검토했다. 내 실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어. 김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빠가 완전히 틀렸구나. 세희는 놀랐다.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처음 봤다. 5년 전 내 꿈을 꺾으려 했던 것.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아빠, 내가 여자라서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군대는 남자들만의 세계라고 했던 것도 모두 편견이었어. 김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확실해졌어. 실력에는 성별이 상관없다는 걸. 세희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5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빠,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고 있어. 미안하다, 세희야. 김진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그냥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한다. 내가 정말 훌륭한 군인이라는 걸.
세희는 5년간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었다. 아버지의 인정.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세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5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너무 완고하게 굴었어요. 완고한 건 아빠였어. 시대가 바뀌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야. 아버지와 딸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5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그제서야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희야, 김진수가 말했다.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뭐요? 김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오빠가 사고 나기 전에 쓴 편지야. 너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 세희의 손이 떨렸다. 읽어봐. 세희가 편지를 펼쳤다. 오빠의 친숙한 글씨체가 보였다. 세희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어.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 아빠가 반대하셔도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 내가 여자라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아빠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아빠도 너를 정말 사랑하시거든. 그리고 기억해. 내가 걷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을.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후배들도 꿈을 가질 수 있어. 힘들 때는 하늘을 봐.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세희야. 오빠가. 세희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울었다. 오빠가 자신을 얼마나 믿어줬는지 알 수 있었다. 오빠가 맞았네요. 세희가 말했다. 아빠도 결국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김진수도 눈물을 흘렸다. 늦었지만 아들의 예언이 맞았다. 그날 저녁 부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최중령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났고 새로운 지휘관이 올 때까지는 임시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김진수 중장은 부대를 떠나기 전에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훈련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특히 김세희 중위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이 부대가 실력 중심의 공정한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곳 말입니다. 네, 중장님.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리고 김중희. 네.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당신 같은 간부가 있어 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희는 감격했다. 공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김진수가 부대를 떠날 때 세희는 헬기 착륙장까지 배웅을 나왔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김진수가 딸을 바라봤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안부 전화할게. 5년간 못한 아빠 노릇을 해야지. 세희는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었다. 사랑한다, 세희야. 저도 사랑해요, 아빠. 헬기가 떠나간 후 세희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간부들이 세희를 보는 시선이 달랐다. 존경과 인정이 섞인 시선이었다. 김중희님,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박 대위가 다가와 말했다. 뭐려?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인데. 아니에요. 어제 중장님 앞에서 하신 설명.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하나씩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제야 제대로 된 부대가 될 것 같네요.
이소희가 말했다. 맞아요. 실력으로 평가받는 부대. 정소희도 덧붙였다. 병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중위님, 어제 정말 멋있으셨어요. 김일병이 감격해서 말했다. 그리고 신고한 게 도움이 됐죠? 세희는 깜짝 놀랐다. 너희들이 신고를 했었구나. 네. 계속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중위님이 부당한 대우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희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세희가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축하해요. 박 대위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간부들도 축하를 건넸다. 세희는 믿어지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포기를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 달 후 세희는 대위로 진급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로 발령을 받았다. 여성 간부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다. 새로운 부대에서 첫 강의를 준비하며 세희는 지난 5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여성 사관생도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꿈에 부푼 얼굴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세희 대위입니다. 세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성별 때문에 의심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생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충분히 가치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이뤄낼 능력이 있어요. 한 생도가 손을 들었다. 대위님,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세희는 잠시 생각했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요? 여러분 같은 후배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포기하면 여러분의 길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생도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걷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강의를 마친 후 한 생도가 세희에게 다가왔다. 대위님, 저도 언젠가 대위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니까 더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날 밤 세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자주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아빠, 오늘 첫 강의했어요. 어땠어? 정말 뿌듯했어요. 후배들의 눈빛이 너무 반짝여서. 김진수가 웃었다. 우리 딸이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네.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당연하지.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늦었지만 다행이야. 이제부터라도 내 편에서 응원하겠어. 고마워요, 아빠. 6개월 후 세희는 여성 간부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며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세희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전 부대의 김일병. 아니, 이제는 하사가 된 김하사였다. 대위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하사, 잘 지냈어? 네. 대위님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김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대위님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뭔 소식? 제 여동생이 내년에 ROTC에 지원한대요. 대위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자기도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세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꼭 전해줘.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네, 꼭 전할게요. 김하사가 떠난 후 세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훈련장에서 여성 사관생도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모습에서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희야, 뉴스 봤니? 무슨 뉴스요? 너에 대한 기사가 났어. 성차별을 뛰어넘은 여성 간부의 모범이라고. 세희는 놀랐다. 자신에 대한 기사가 날 줄은 몰랐다. 기사 내용도 정말 좋더라.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후배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자랑스러워해야지. 김진수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아빠도 오늘 동료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세희는 웃음이 났다. 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아빠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 5년 전에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아마 아빠는 평생 후회했을 거야. 내 꿈을 꺾은 것을. 지금은 후회 안 하시죠? 당연하지. 지금은 내가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세희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도 맡게 되었다. 군 전체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보직이었다. 진급식 날 아버지가 직접 참석했다. 5년 전 임관식에 오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축하한다, 우리 딸. 고마워요, 아빠. 이제 정말 아빠보다 훌륭한 군인이 됐구나.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충분히 훌륭해. 진급식이 끝난 후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부녀 간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세희야, 앞으로의 계획은 뭐니? 더 많은 후배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군이 정말 공정한 조직이 되도록 하고 싶고요. 좋은 목표네. 세희가 잠시 망설였다. 언젠가는 아빠처럼 장군이 되고 싶어요. 김진수는 놀랐다. 딸이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장군? 네. 여성 최초의 사성 장군이 되어서 정말 많은 것을 바꿔보고 싶어요. 김진수는 감동했다. 딸의 꿈이 이렇게 클 줄이야. 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정말요? 그럼. 넌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본 사람이잖아. 그날 밤 세희는 혼자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세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빠, 보고 있어? 내가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거야.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마치 오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후배 중 한 명으로부터였다. 소령님, 덕분에 오늘 첫 부대 배치받았어요. 소령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도 왔다. 대위님, 저희 부대에도 여성 간부가 왔는데 정말 유능해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세희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만든 작은 변화들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3년 후, 김세희는 이제 중령이 되어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여성 최초의 30대 중령이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표창장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의 중령 진급식 날 촬영한 것으로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김진수 대장이 들어왔다. 이제는 대장이 된 아버지였다. 바쁘니?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아빠. 오늘 뉴스 봤니? 무슨 뉴스요? 김진수가 신문을 펼쳐 보였다. 일면 기사였다. 여성 최초 준장 임명 추진. 김세희 중령 유력 후보. 세희는 깜짝 놀랐다. 이게 뭐예요? 정식 발표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야. 축하한다. 세희는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로 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빠,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런 높은 자리에 가도. 왜 괜찮지 않겠어? 누구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김진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야. 모든 여성 군인들의 승리야. 맞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노력 덕분이지. 그날 저녁 세희는 오랜만에 오빠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다. 오빠, 드디어 해냈어. 준장이 된대. 믿어져?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아빠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대에서의 일들도 그렇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 세희는 오빠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제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일기장. 하지만 오빠가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리고 아빠도 결국 제 편이 되어주셨고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렸다. 이제 정말 많은 후배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서 더 멋진 군인들이 될 거고. 세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희는 문득 5년 전을 떠올렸다. 최중령에게 무시당하며 사직서를 쓸까 고민했던 그때 포기했다면 상상할 수 없었다. 지금의 자신도 지금의 많은 후배들도 없었을 것이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중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1년생 이민주입니다. 뉴스를 보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언젠가 중령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꿈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희는 미소를 지었다. 또 다른 꿈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세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 오늘 고생 많았어. 아빠,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제 꿈을 반대하실 건가요? 김진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절대 안 할 거야. 오히려 더 응원해 줄 거야. 왜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낼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세희는 웃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았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우리 자랑스러운 딸. 그날 밤 세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은 꿈들과 함께 창밖으로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은 세희뿐만 아니라 그녀를 따라 꿈을 키우는 모든 후배들을 비추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김세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길을 따라 걸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별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김세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만의 분야에서 편견과 싸우며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편견과 싸워보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가족 간의 오해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직장에서의 경험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